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학기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7분 내용 찍고 우리 몽골과 관련된 부분 영상을 지금부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내용, 양기로 나왔죠? 네, 우리 여러분 이제 몽골과 관련된 우리 부분들 우리 앞서서 살짝 맛을 봤고요. 우리 몽골에 대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한참이란 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다가 말았죠? 네, 여러분 이제 몽골 같은 경우 이 광대한 지역을 서로 연결해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쉴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말에게도 쉼의 자유가 필요해요. 말도 여러분 노동자입니다. 노동마입니다. 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말이 쉴 수 있는 곳을 참이라고 하는데 이 참과 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를 한참이다라고 하고요. 이 참을 또 다른 말로 역참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뭐 지하철역 뭐 이런 거에 또 하나의 어원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평소에 한참, 야, 너 왜 이렇게 한참 걸려? 이런 말의 그 한참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몽골이 세계 곳곳을 교류하고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참이라는 말을 통해서. 네. 여러분 이제 몽골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 계속 해보고 있는데, 그럼 몽골 같은 경우 이 위대한 몽골의 네, 주인공이죠. 바로 이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의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 여러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몽골이 강성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금이나 그다음에 유럽 지역,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헝가리 지역까지 거의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는 아바스 왕조도 이 몽골이 정복했다라는 거 앞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는 데는 이제 몽골의 파워가 필요하겠죠. 몽골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힘이 셌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 시력 때문일까요? 예. 이게 초원이다 보니까 뚫려 있잖아. 다 이렇게 막히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시력이 좋다라는 게 있는데 마르코 폴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몽골 어른이 요거죠, 여러분. 이거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합니까? 예. 들어봤어요? 네. 마시멜로 이야기. 요거는 선생님 수업 때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넘어가서 하여튼 몽골인들이 워낙 잘 참고 있기 때문에 몽골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데 하나의 역할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몽골이 이렇게 뒤로서는 이런 사법 같은 거. 그리고 워낙 말을 잘 탔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몽골을 이렇게 워낙 넓은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을 어떤 특정한 단위로 쪼개요. 이걸 우리가 울루스라고 합니다. 일종의 몽골의 부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몽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울루스로 쪼갰는데 그중에 중국 지역에 있던 울루스를 우리가 보통은 원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 계신 쿠빌라이라는 뚱뚱한 아저씨가 자기 키보다 큰 이렇게 말을 타고 지금 어, 보세요. 동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성립하고요. 수도를 대도, 지금의 베이징이죠. 그래서 큰 도읍이다, 큰 도시다. 그래서 대도라고 하고요. 결국 금나라를 거쳐서 금나라는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크게 있다면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이 북쪽 지역에 금나라가 있었고 남쪽 지역에 송나라가 있었어요. 남쪽에 있는 송이 남쪽인데 이 두 개를 몽골이 차례차례 없애면서 통일하게 되고 이 지역에 원나라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릴라인은요, 이 워낙 넓은 이 몽골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족차별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한준아, 몽골, 아니야, 막 질문할까 하다가 말았다. 아닙니다. 미안할 거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몽골이 다음으로 재정과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생목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목인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데 눈 색깔이 뭐 이렇게 달라서 생목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몽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눠서 차별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 중국인들 중에서 몽골한테 끝까지 저항했던 주로 남송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남인이라 그래서 제일 최하위층에다가 뒀고요. 그 위에 북방 지역에 있던 평소 좀 몽골한테 호의적이었던 중국 사람들에게는 한인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등용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과 친했던 우리 이슬람이나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생무견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과 몽골인들이 가장 넓은 지배계층을 형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민족 차별 정책을 통해서 중국인들을 이제 강력하게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몽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펼쳐가면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국의 문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서 여진과 거란도 자국의 문자가 있었죠. 그래서 파스파 문자라는 거를 씁니다. 파스파. 파스파는 그 문자를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파스파. 거꾸로 해서 파스파. 이 파스파 문자를 만들고요. 우리 이 중국에서 공부하던 애들, 몽골인 이런 애들을 싸우던 애들이고 생무인들은 장사하던 애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중국인들이 잘하는 공부, 즉 과거 시험을 축소화해서 이 중국인들이 관리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얘네들이 더 크면 안 되니까 관리가 돼서. 네. 음, 그렇지만 몽골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주로 이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크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몽골인과 생물이 기껏해봐야 3%에 불과하죠. 얘네는 이미 97%야.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나중에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걸 북원이라고 하고요. 이 원나라 를 쫓겨나가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한족들, 특히 이 남인들이 세웠던 명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명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라, 중국의 나라 이름이에요. 원나라의 여러 가지, 몽골의 여러 가지 문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도초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체 지폐를 사용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문익점이 목화씨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면화를 만드는 재료죠 목화. 목화 역시 이 몽골 원나라에서 들여왔다라고 하는 거. 목화 재배가 고려에도 퍼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폐는 도초 적어보시면 되고 이 교역로를 통해서 서역의 상인들이 아까 들어왔다 생목인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도자기 송나라 때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자기들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잡극이라고 해서 희곡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신나게 구경하고 원숭이가 미쳤죠? 네. 이 사람은 네, 원숭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빛을 보세요. 눈이 원숭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 있어. 네. 근데 원숭이는 자기한테 관심을 달라고 나대고 꼬리를 흔들고 있죠. 네, 다리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원숭이가 때려도 아마 모를 것 같아.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악기도 썼네요. 네, 꼬맹이도 와 있고. 네, 당시 사람들은 이 주황 색깔 옷을 많이 입었다. 생각보다 주황색. 네. 그래서 동서교역망의 통합 이 부분은 본 수업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